일어나셨군요. 하지만 서둘러 눈을 뜨지는 않습니다. 한편 놀라울 정도로 푹 쉰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또 몸은 이상하게도 뻣뻣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푹 쉬는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기 때문일까요? 잠깐, 대체 어디에 누워 계신 거예요? 드디어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봅니다. 주변이 너무 깜깜해서 보이는 게 없네요. 모든 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가 완전히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파산인가 이사인가 그런 문제라고 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90% 할인이었죠. 쇼핑몰이 도시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차를 돌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을 조금 더 더듬어 보세요.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옮겨 다니며 물건을 고르고 돈을 지불하고 쇼핑백이 점점 많아지고 무거워졌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운명의 순간 기억하시죠? 너무 피곤했는데 1층의 구석에 있는 조용한 벤치가 눈을 붙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처럼 보였어요. 분명 잠이 드셨겠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는 줄 모르고 쇼핑몰을 잠가버렸어요. 긴장을 푸세요. 괜찮겠죠. 수백 개의 상점과 온갖 종류의 오락거리를 갖춘 거대한 쇼핑몰이 한 번에 버려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곧 직원 몇 명이 와서 여러분을 꺼내줄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냈더니 오전 11시네요. 공사장 인부들이 이미 쇼핑몰에 들어와야 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그리고 드디어 어둠 속에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셨군요. 엄지손가락으로 핸드폰의 손전등을 켰습니다. 훨씬 낫네요. 쇼핑몰을 탐험하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개미 한 마리 없네요. 조금 낙담이 됐어요. 그나저나 혼자 어둠 속을 헤매는 것도 지겨워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금을 풀고 손가락은 절친의 이름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걸 꿈꿔왔잖아요. 아무도 없는 쇼핑몰에 갇혀 있다니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의 비행기 모드를 켜면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을 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불을 어떻게 켜는지 알아내야 해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떠나기 전에 전기의 전원을 차단했나 봐요. 하지만 이렇게 큰 건물이라면 예비 발전기가 있을 거예요. 몇 시간 정도 예비 발전기를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니 불이 켜졌어요. 문을 열었을 때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두운 것보단 낫죠. 그럼 이제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꼬르륵 대잖아요. 슈퍼마켓에 가죠. 샌드위치부터 시작할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성가셨거든요. 다 먹은 후 쇼핑카트를 밀며 통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건 모두 카트에 넣었어요. 이제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네요. 이상하게도 카트에 다른 것을 쑤셔 넣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나 드는 생각이죠. 예쁜 카페를 찾아 테이블을 고르고 만찬을 시작합니다. 30분 후 자신이 과식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가게를 둘러보러 가볼까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는 이미 수많은 옷을 입어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쇼핑몰을 벗어나면 스타일이 확 바뀔 거예요. 비싼 옷이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친구와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골랐습니다. 오락실에서 게임도 했고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33가지 맛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도 푸드코트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장비가 가득한 헬스클럽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에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되니 지쳐버렸습니다. 가구점에 가서 제일 먼저 발견한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텅 빈 쇼핑몰의 어둠 속에 남겨져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내일은 집에 갈 거라고요. 아무도 쇼핑몰을 열지 않아서 가족에게 전화할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도 열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럼 도움을 청해보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치네요. 몇 시간 동안 주위를 둘러본 후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구조가 될 거라는 유일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후 쇼핑몰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누가 잠갔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문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전자제품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빈 선반만 남아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필요한 가게만 텅 비었다고요? 정말 여기 갇힌 것 같네요. 요가를 몇 년이나 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있는 것 같아요. 음식, 옷, 책, 세탁소, 매일 바꿔 다닐 수 있는 엄청난 수의 화장실까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화관, 볼풀, 오락실까지 있습니다. 1주에서 2주 동안 혼자 지내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으러 올 거라고요. 이 결론에 도달한 후 여러분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구점의 구석에 아늑한 공간을 발견하고 가장 푹신한 침대를 선택해 그곳에 두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낑낑댄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케아 스타일의 아파트가 탄생했습니다. 기왕 기다려야 한다면 편안하게 기다리자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분이 축 처지네요.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단지 우울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햇빛이 부족하거든요.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힘들게 배웠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요. 밤낮이 약간 뒤바뀌게 되었어요. 잠드는 것이 어렵고 깨어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닝 캡슐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낸 후라면 건강 걱정은 너무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규칙적으로 몸이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해줄 만큼의 자외선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군살이 너무 많이 쪘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 늘어난 뱃살은 햇빛이 없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최근 슈퍼마켓 스낵 진열대를 열심히 찾은 결과일지도 모르죠. 밝은 면을 보죠. 작은 사이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해도 쉽게 다른 옷을 고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걱정이 들 만큼 살이 쪘다는 것을 알고 헬스클럽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신체 활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더욱 명랑해졌어요. 쇼핑몰 사건 전처럼요. 하지만 외로움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교체해야 하는 침대 시트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오후에는 어디서 점심을 먹고 싶은지 큰 소리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슈퍼마켓에 갈까요? 아님 다른 슈퍼마켓에 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괴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거대한 쇼핑몰에 갇힌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무인도에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네요. 이 섬에는 편안한 가구와 디자이너 옷이 가득한 거대 옷장,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음식이 있어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또 야생동물과 독사로부터 숨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죠?